공산당은 찬양을 합니다. CIA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준석은요 중국 간첩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탄핵 찬성 글, 선결제 이런 게시물 올려서 깨시민 놀이를 하던 일반인 그리고 연예인들 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삭제하고 튀고 있습니다. 글삭튀라고 하죠. 그 정도 깡이 없는데 이 깨시민 놀이를 했다라는 것 너무 우습고요. 약간 비겁하기도 합니다. 왜 삭제하고 튀는지 말이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을까. 뉴진스 같은 경우는 새 계정 시작하자마자 탄핵 집회 응원 메시지, 선결제 등을 올리면서 이 시기를 잘 맞물려서 공짜 홍보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미주 투어를 하면서 달러 싹 벌어들여서 탄핵 집회를 지원한다. 아이유의 소속사의 자본이 중국 자본이 꽤나 있구나. 그래서 중국의 움직임으로 연예인이 동원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선결제한다라면서 깨시민 놀이를 했었는데요. CIA에 신고가 들어가고 미국의 비자 발급에 막힘이 터지자 본인의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것에 책임이 따라오니까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 정치 견해를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건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공인으로서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전 세계의 바람은 좌파 축출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바람이 불어 닥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CIA에 신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도 이준석을 신고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이 광고가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그 광고가 활성화되면 저의 구독자들이 구독하시는 다른 유튜브들도 함께 활성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세계가 한 7대3 정도로 좌와 우가 7, 좌가 7입니다. 굉장히 이 지형도 기형적인데요. 여기도 우리가 조금 대등한 위치에서 언론에 대한 힘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신 없고 깡 없으면서 좌파 놀이를 했다라는 게 참 한심스러운데요. 탄핵 찬성 집회 선결제를 천명하는 연예인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일단 튀었다라고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반미 집회다. 민주노총이 이끌고 있고 거기 집회 가보면 사회주의로 전진이라는 깃발을 흔들고 있고 여기에 연예인들이 선결제를 하면서 밴드를 동원했다. 이 반미 집회에 동원한 것은 이거는 CIA의 신고 대상이 된다라면서 신고를 막 했죠. 그래서 이 탄핵 집회를 문화, 집회 문화의 선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이했던 게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망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유는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요. 뉴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격탄을 맞았고 그 외에 또 선결제를 하면서 탄핵을 찬성했던 연예인들도 SNS에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승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롱하고 강한 척, 센 척 나오는데 이게 금융적으로 치료가 들어오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좌우림입니다. 좌쪽 문을 열고 뛰쳐나간 좌우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선동을 할 때 앞장서서 방사능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일본에서 콘서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될 말 일본에 신고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좌파놀이, 깨시민 놀이를 하면서 미국은 가고 싶고 일본도 심심찮게 가고 싶고 그런데 반미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국 보호주의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테러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스파이와 손을 잡고 정보를 탈취해 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죽창가를 외치고 반일 외치는데 일본에서 스시 처먹고 있고, 이러면 뭔가 맞지 않잖아요. 뭐 가혹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이스타 비자 거부가 됐다라면서 이제 막 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여론의 힘이 받쳐져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번 탄핵 찬성 집회를 보면요, 2030 여성들이 꽤나 참여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팬덤 문화와 결합돼서 판이 커지는 모양새였죠. 응원봉 그리고 SNS 인증. 그런데 이제 CIA 신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인증도 소강 상태, 집회도 소강 상태. 민주당의 이 꽃놀이패 국민들이 이제 이용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신이 좀 들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한민국에 불어있는 이 친중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문화를 잠식하고 언론을 잠식하고 왜곡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중국 자본으로 연예인을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돼서 이제 국민들에게 펼쳐지는 이런 문화 전쟁, 이런 것들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지 못한다고 하면 중국의 속박 속에서 뭐 김정은이 아래에 살게 되는 시간은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을요 CIA에 신고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올려져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후진타오 총서기를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친중 행보를 보였죠. 그리고 탄핵에 지금 뭐 찬성하는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미 정치인 그리고 친중 정치인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이준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CIA에 신고했었는데요. 하버드 허위 복수하기, 이것은 덤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은요 서류 전형으로 미국 하버드에 진학을 했죠. 전 세계 천재들과 경쟁을 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미국 내에 하버드에 경쟁하는 학생들, 그리고 해외에 또 하버드에 경쟁하는 학생들, 동부가 뿔에서 그 경쟁하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이 뭐 전 세계 천재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어찌됐든 서류 전형으로 이제 하버드에 진학을 했는데요. 당시 작성한 에세이가 골 때립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이제 뭐 40 이제 곧 바라보고 있다라는데 20살로 지금 20년 전입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정치 지도자 후진타오를 존경한다. 동양에서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가 되는데 본인도 한국에서 이런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과학고를 나온 이공계 출신인데 후진타오처럼 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하합니다. 악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찬양을 합니다. CIA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준석은요 중국 간첩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준석이 본인의 영어 실력으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문체가 좀 어색해서 인공지능의 번역기를 돌려보니까요 한글 문장이 오히려 더 매끄럽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하버드 호소인 이준석이 예전에 이뇨한에게 Real Patient in Seoul이라고 이야기했죠. Real patient. 콩글리시도 콩글리시. Ill patient live in Seoul.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하버드 호소인 이준석은요 이 하버드에서 중국어 과목만 8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수강했고요. 본인이 전공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보다 더 많은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공자학도 공부했고요. 일본 목파나도 공부했고요. 글쓰기 원투도 공부했습니다. 하버드, 대한민국
한국에 세금 들고 가서 하버드에서 그딴 거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경제학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복수 전공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지금 하버드 역사가 한 400년 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은요 아직까지도 복수 전공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고 나발이고 허용하지 않는 과입니다. 이준석이 아마 전 세계의 유일한 인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최근 많은 질문과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사안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영어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극단적 사상을 가진 한 악당 윤석열 대통령을 악당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악당이 제가 좀 예쁘게 표현한 건데 악질이라고 표현한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런 악질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 위협받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네가 삼권 분립이 뭔지를 아는지 민주적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며 국민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그런데 이준석은 담 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담을 넘으면서 뭐 손가락이 골절이 나는 상황에서도 이준석은 정문 앞에서 카메라들 앞에서 이거 선동이야, 이건 내란이야 하면서 30분 동안 목소리 높여서 쌩 관종 짓거리만 했죠. 아무튼 이 악질이 과거의 독재자들처럼 결국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력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이 반미 주의자들 이준석도 거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때의 지도자들의 결정은 당연히 나라에 빛나기 위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건데 시대적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 과거의 상황에 대한 지도자의 평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깨시민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좌점들은요 이거를 독재 세력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을요, 이 반미 친중 행보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CIA에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미국에 들어와서 야, 하버드에서 졸업인지 학교를 공부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중국어나 실컷 뚫고 가가지고는 한국에서 복수 전공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제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다 경제학을 배웠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정치인으로서 온갖 종물 다 빨고 반미 집회에 탄핵 집회에 찬성하는 포스팅을 하고 어머 세상에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그 대한민국 정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악질이라고 포스팅을 해? 이 새끼 이거 이 친중이네. 이거 반미네. 이거 미국에 와가지고는 중국 스파이들하고 손잡고 이 지식 탈취할 가능성이 있네. 이거 입고 거부 꽝 100%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인간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친중 행보를 보고 있는 그 한중 의원 연맹에 참여한 의원들이 지금 현재 22대 국회의원이 102명. 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쫙 보고 있으면 이인영은 그냥 빨갛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원주, 추미애도 있습니다. 추미애, 이원주 같은 경우는 본투표에서는 지고 있다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뒤집혀서 당선이 된 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국민의힘에서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당대표 옆에 탁 붙어 댕기던 김영동,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김태호도 있고요.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름이 몇 번 거론된 조은희도 있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권영세, 주호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당대표 옆에 붙어있던 서병수 형님, 서범수도 있습니다. 뭐 조국 다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이런 적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이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 이것이 입법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붉은 세력들이 많다라는 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시민 놀이를 하던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번 참에 싹쓸이해서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준석을 CIA에 신고했습니다. 김영애 TV였습니다.